그러면은 이렇게 만드는 거 말고도 소금으로 다른 용도로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또 있나요? 네, 있습니다. 동의보감에 보면요. 총백이라고 해서 파의 흰 부분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네. 팥뿌리 흰 부위인 총백과 이렇게 소금을 섞어서 찜질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소금 찜질. 그걸 어려운 말로 총위법이라고 하는데요. 네. 우리말로 하면 파 찜질법입니다. 네네. 그런데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파도 들어가고 소금도 들어가서 좀 더 이렇게 정확한 표현하면 소금 총백 찜질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왠지 좋아 보인다. 그러니까 좋아 보이는데 저는 뭐 소금으로 목욕하는 거 이런 거 말씀해 주실까 했더니 네. 소금하고 파로 찜질을 한다. 근데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엄청 신기한데요? 네, 사실 날씨는 더워 죽겠는데 무슨 찜질법이야 그러니까요. 라고 하실 수 있는데 병원에 찾아오시는 이제 환자분들 중에 보면 수면 양말을 신지 않으면 잠을 못 자겠어요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한여름인데도 불구하고 위쪽은 덥고 아래는 냉한 상열 하한증이라고도 하고 또 수족 냉증이라고도 하는데요. 네. 그런 분들은 또 혈액순환 안 되니까 팔다리가 저리기도 하죠. 그랬을 때 활용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인데요. 동의보감에 보면 이제 팥뿌리 흰 부분과 이렇게 소금을 섞어서 소금 총백 찜질법을 활용하게 되는 이제 증상으로는 아랫배가 찬 경우, 또 식중독으로 인해서 배탈 설사가 잦은 경우, 또 이렇게 소변을 잘 보지 못하는 경우, 이럴 때 이렇게 활용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발바닥에 냉기가 있어서 수면 양말을 신지 않으면 여름밤에 잠을 못 주무시는 분들은 이 소금 총백 찜질법으로 발바닥 찜질도 해보고 아랫배 이렇게 찜질도 해보게 되면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간단하게 만들어 볼까요? 네. 그러니까 이제 속을 먼저 덮이는 거죠. 불을 켜시고 이 온도는 이제 상관이 없고요. 소금을 충분하게 양을 충분한 양을 넣고 프라이팬 그 바닥이 다 이렇게 덮일 정도로 하면 되겠네요. 네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사실 소금과 총백을 같이 이렇게 섞어서 볶을 텐데요. 네. 이런 이제 부직포 용기를 네. 이렇게 준비하시면 돼요. 네. 여기에 넣어서 사용할 거니까 네. 이 정도에 충분하게 들어갈 수 있는 정도로 하면 되고 지금 먼저 소금을 볶고 있는데 이제 가열을 한다고 표현할게요. 네. 소금을 가열하고 있는데 소금이 충분하게 가열이 되면 소금이 지금 2의 양이니까 총백은 3의 양 정도. 이게 그 대파 뿌리 말린 거죠? 그렇죠. 선생님? 오. 근데 이렇게 되면 사실 가장 효과가 좋은 총백은요, 여러분들 신선한 파, 잘른 상태예요. 네. 수분이 있는 것들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말린 것이 아니라. 이것들은 지금 다 마른 거잖아요. 네. 이럴 때는 좋은 방법이 있어요. 이것들을 살짝 물을. 조금 적셔서 네. 이 상태로 다시 볶아주면 됩니다. 사실 이게 뭐 조삼모사긴 한데요. 그러면 나 소금 가열한 게 다 식지 않느냐. 다시 가열하면 됩니다. 그래서 신선한 수분이 있는 총백은 그 상태로 가열해 주시면 되고 여기 다 말린 것들은 이 파에도 수분이 자작자작 들어가야 되거든요. 지금 이제 여러분들 주의하셔야 될 게 제가 아까 말린 이렇게 총백이어서 수분을 넣었잖아요. 예. 이거를 다 말리시면 의미가 없으세요. 조금. 그렇죠. 약간 수분이 있는 상태로. 촉촉하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부족부에 넣어보겠습니다. 자, 이거를. 아니 근데 그게 참 좋네. 우리 왜 저 감기 걸리면 왜 팥뿌리 달인 물에다가 꿀 해가지고 먹기도 마시잖아요. 하잖아요. 그러니까 열 올리는 데는 팥뿌리만한 게 또 없는 것 같아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 이 정도 적당히 넣어서 뜨거울 것 같아. 끝을 잘 이제. 오. 뜨뜻해요? 오. 뜨끈뜨끈해요. 오. 제가 사실 좀 어깨가 좀 결렸거든요. 얹고 있어봐요 그러면. 야. 오. 뜨뜻해요? 따뜻해요. 오. 근데 그 파 냄새가 좀 나네요. 그렇죠. 네. 아니 파스를 붙여도 파스 냄새가 나는데 뭐 파 냄새쯤이야. 사실 이제 파냄새 자체도 효과가 있는 게요. 이 식이유양 성분이거든요. 네. 이 식이유양 성분이 피부에 접촉이 돼서도 혈액순환을 촉진시키지만 이 향 자체가 면역 체계를 강화시킨다고 보면 되고요. 지금 이렇게 해서 어깨를 대셨는데 아랫배에 대셔도 되고 손을 잡고 있어도 되고 또 의자에 본인이 찬 앉아서 부위에다가. 바닥에 놓고 맨발로 아니면 양말을 얹고 신고 있어도 되겠다. 대고 있어도 되고요. 신성 씨 얼굴이 좀 더워서 그런지 반짝반짝해지. 아, 그게 아니라 저 평소에 좀 수족냉증 앓고 있거든요. 아, 손 차요? 네. 근데 이렇게 하니까 되게 따뜻해요. 진짜 따뜻해요. 그럼 우리 본격적으로 우리 김나나 선생님은
소금으로 살림을 하신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네, 예. 네. 천연 살림. 예. 그러면 살림에 또 어떻게 활용을 할 수 있을지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니 근데 뭐 선생님 김나라 선생님이 우리 뭐 천연 살림으로도 유명하시지만 이런 걸 시작하시게 된 그 계기가 좀 궁금하더라고요. 제가 우리 둘째 아이가 사실 아토피성 피부염으로 굉장히 고생을 했는데요. 네. 그때 소금을 비롯해서 천연 재료로 살림을 하다 보니까 네. 아이도 건강해지고 사실은 우리 가족들도 다 건강해지고요. 예. 그러면서 살림 비용도 줄일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요? 네네. 저는 요즘 소금으로 생활비. 살림한다는 건 처음 들어봤습니다. 선생님, 그 이유가 있을까요? 네. 소금이 살균 소독에도 굉장히 좋고 또 세제 중에서 사실 우리 건강과 가장 직결되는 게 저는 주방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이 소금하고 찬밥을 이용을 해서 세제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주방에. 에이, 우리는 그건 아예 찬밥하고 정말. 소금으로 일단 아무리 뭘 어떻게 해도 거품이 안 나는데 어떻게 설거지가 돼요? 그 대부분이 이제 잔여물이 남을까봐 굉장히 걱정들 많이 네. 하시잖아요. 뭐 다들 아시겠지만 우리가 먹는 주방 세제의 양이 1년에 소주잔을 약 한 잔에서 2잔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우리 건강이 얼마나 나빠지겠어요. 근데 이렇게 천연의 물질 소금하고 뭐 찬밥 이런 걸로 만들게 되면요 잔여물이 남지 않아서 굉장히 좋습니다. 궁금합니다. 어떻게 하면 돼요? 지금 물론 이제 저희가 소금 얘기하고 있으니까 네. 소금이 필요하고요. 네. 그리고 집에서 남은 찬밥. 찬밥. 네. 네. 밥은 어떤 밥이든지 괜찮은데 꼭 찬밥이어야 돼요. 그래서 찬밥. 네. 그리고 집에 있는 식용유. 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인터넷에서 굉장히 쉽게 구할 수 있는데요. 유화수라고 하는 게 있으면 됩니다. 유화수요? 네. 유화수가 뭔가요, 선생님? 유화수가 기름하고 반응을 해서 기름도 잘 분해시키고 거품도 나게 하는 그런 물질이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인터넷에서 쉽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유화수. 네네. 근데 이 유화수가 강알칼리성 물질이어서요. 맨손으로 만지기보다는 장갑을 끼고 만지시면 네. 됩니다. 네. 예. 만든 법은 굉장히 간단해요. 네. 그래서 비율을 어떻게 이거 진짜 섞어야 세제를 될까요? 만드는 거야. 네. 아예. 자, 보면 지금 집에서 이제 남는 식용유가 있으시면은 네. 식용유 약 1kg 정도. 1kg? 네. 1kg요? 예, 이게 이제 천이라고 봤을 때요. 예. 1kg 정도 있으시면 되고요. 네. 집에서 있는 식용유 어떤 건지 상관없고요. 유통기한이 지난 것도 괜찮습니다. 쓰다가 뭐 혹시라도 오래된 냄새 기름 나는 같은 걸로. 기름 같은 거. 쩐내 나는 거. 굳이 비싼 거 쓸 필요는 없잖아요. 네. 네, 그럼요. 자, 네. 네. 자, 식용유가 1kg라고 했을 때 네. 유화수는 40% 넣어주시면 정도? 돼요. 예,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게 이제 400g 정도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를 넣고 잘 섞어줄 거예요. 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서로 반응시키는 거죠. 섞이진 않네요, 지금 현재는. 지금 현재는 그래요. 네. 근데 얘를 지금 잘 섞어주시면 되는데요. 집에 있는 믹서기 또는 뭐 블렌더를 이용해 주시면 됩니다. 예. 그걸로 섞어줘요? 네, 네. 집에서 이제 도깨비 방망이나 뭐 믹서기, 블렌더 있으시면 예. 이걸로 섞어주시면 되는데요. 오, 이게 층이 없어지네. 네, 이렇게 이제 서로 섞이는 게 보이시죠? 네. 자, 이제 다 된 거예요. 예. 다 된 거예요. 여기에다가 네. 아까 말씀드렸던 밥. 찬밥. 밥 네. 넣어줄 건데요. 찬밥은 식용유의 10분의 1 정도 넣어주시면 돼요. 찬밥이 전분 성분이 많아서 기름기 빼는데 굉장히 좋거든요. 그 정도만. 네, 그래서 이 정도를 넣고 잘 이것도 으깨요. 갈아줘요? 으깨야죠. 오. 네. 그리고 많이 으깨지 않아도 이 안에서 삭거든요. 그래서 네. 아, 사가요? 네. 나는 상하는 걸 걱정 안 해도 되나를 걱정했는데. 네네. 그래서 이 상태로 네,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잘 섞어주시기만 하시면 돼요. 사가서 전분기만 남는다. 네, 맞아요. 아. 자, 이렇게 잘 섞어주시고요. 네. 더 찐득해졌어요. 네, 오. 맞아요. 그런 다음에 네. 우리 오늘 줄 재료 이제 소금. 네. 네, 소금을 한 스푼 정도. 한 스푼만 넣어요? 네, 한 스푼. 많이 좀 더 넣지 많게, 좀 더 많이 넣으셔도 상관은 없으세요. 살균 소독에 좋으니까 좀 더 넣고 잘 섞은 다음에 그 다음에 틀에다가만 부어주시면 돼요. 야, 저는 아직까지도 궁금합니다. 어떻게 이게 세제가 되는지. 그러니까. 네. 자, 이렇게 잘 섞은 다음에 네. 밀폐용기 같은 데다가 부어주시기만 하시면 이게 돼요. 다 된 모양을 거예요? 만드는 건가 보죠? 굳히는 거예요. 예. 네, 이 상태로 굳을 수 있게 다 넣어주시는 거죠.
이게 다예요, 선생님? 네, 이게 다예요. 거의 이렇게. 메밀묵 굳히는 수준인데요. 이렇게 맞아요. 메밀묵 무치듯이 오. 2주 정도 굳히면 돼요. 2주 정도요? 제가 지금 2주 전에 네. 만들어 놓은 아, 예쁘다. 진짜 이쁘다. 네, 우유팩 같은 데다가 넣어 놓으셔도 되거든요. 지금 이게 알알이 박힌 게 예. 소금, 하얀색이 소금이고 네. 지금 얘가 이제 찬밥. 아, 찬밥이 박혀 있는 거예요. 네, 좀 덜 된 것들은 박히기도 하고 대부분은 풀려 있고. 네네네. 어. 아니, 그 비누 신기하다. 같기도 하고. 예. 와, 신기하다. 설거지가 얼마나 잘 되는지 몰라요. 이걸로 빨래 빨아도 되나요, 선생님? 빨래보다는 사실은 제가 주방 세제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선생님, 이게. 원리가 뭐예요, 네. 선생님? 사실 지금 이제 만드시는 거 보니까 이제 과거 어머니들이 비누 만드는 예. 과정이랑 이제 동일하게 보이는데요. 지금 이제 마지막에 넣으신 게 이제 소금 있잖아요. 네. 소금은 이제 천연 항균제이자 방부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뭐 그 자체적으로 보존성 이렇게 전분이 들어가긴 했지만 보존성도 높여줄 수 있겠고요. 또 과거에 이렇게 주부님들이 밀가루를 많이 이렇게 세정제로 많이 쓰셨는데 찬밥 또한 쌀의 전분이 기름기를 흡착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고 내 손주들이 쌀뜨물로 설거지도 많이 했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사실 쌀뜨물이 그 냄새를 제거하는 데도 굉장히 효과가 큽니다. 아, 이게 옛날에요. 아니, 지금도 그렇죠. 고등어 같은 거 자반 굽기 전에 쌀뜨물에다 담궈 놓으면 냄새도 빠지고 맞아요. 그 고등어의 맞아, 그 맞아, 맞아. 잡기름 같은 것도 떠요. 네, 그러니까 그게 다 그런 원리로 그게 밥이 들어가는 거구나. 소금은 살균하고 또 그 들어간 쌀알은 이제 그 때를 뜯어내는 그쵸? 맞아요. 분리시키는 네, 맞습니다. 역할을 하고. 와. 그럼 한번 실제로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 한번 씻어볼까요? 네, 지금 이렇게 보면은 막 그 기름기가 낀 우와. 이게 그 버너에 네네. 예. 제가 한번 살짝 한번 닦아보겠습니다. 네. 일단 물로 젖혀주고. 그리고 그다음에 네. 제가 찬밥 세제를 묻혀드릴게요. 좀 신기합니다. 오, 저거 돼야 되는데. 아이, 잘. 이렇게 해서 오, 어? 오 닦인다, 닦인다. 어머. 원래 더 잘 닦이는데 신성 씨가 조금 서툴러요. 아니에요. 그러네. 아 이게 공간이 손 넣기가 조금 우와. 불편해서 그렇지. 물을 조금만 묻혀주세요. 예. 아니 물 안 묻혀도 지금 이렇게 맞춰 없어지고 있어요. 아니 근데 저기에 들어간 재료가 우리가 먹어도 되는 물론 유화수는 아니지만 다 닦지 말고 다 닦지 말고 절반만 반만. 닦고서 한번 반만. 비교를 해볼까 봐요. 비교를 해줘요. 오, 예. 와. 지금 이렇게 한번 보세요. 예. 지금 닦인 부분과 안 닦은 부분. 와. 차이가 엄청나죠. 정말 닦인 네. 부분은 깨끗하네. 그러니까요. 친환경적. 아니 그러면은요 이게 지금 우리가 주방 세제로 이제 쓰는 목적을 일단 김나은 네네. 선생님이 만들어 네. 보셨는데 네. 이거 다른데 청소할 때도 써도 돼요? 왜냐면 될것 같은데? 너무 친환경인데요 이거는. 지금 보셨다시피 가스 버너나 아니면 요즘에 인덕션 많이 쓰시잖아요. 네. 네, 그런데 닦으시면은 진짜 깨끗하게 닦여요. 안 그래도 저 집에서 그 인덕션 쓰는데 네. 겉에 그 찌든 때가 네, 맞아요. 안 벗겨져요. 맞아요. 이걸로 하게 되면 깔끔하게 집에 깔끔하게. 후드도 깔끔하게. 끝나고 좀 챙겨주십시오. 네, 가져가십시오. 네, 여름에 물때 걱정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네. 그래서 염소계 표백제 쓰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신데 염소계 표백제는 다른 세제랑 섞였을 때 가끔 이 염소가스가 나올 수가 맞아요. 있어요. 네, 맞아요. 그러면은 건강에 굉장히 좋지 않거든요. 그래서 친환경적인 만능 클리너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거 진짜 기대가 된다. 반가워요. 아니 이게 냄새가 또 일단 머리가 아프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눈도 안 따갑고. 좋다는 눈도 따갑고 그 특히 그 염소계 표백제로 우리가 화장실 이런데 저기 청소할 때는 꼭 이 팬 틀어놓고 환기시켜야 문 다 돼요. 열어놓고 맞아요. 네. 그러고서 해놓고 얼른 놔도 나오거든요. 그 염소계 표백제 또는 염소계 세제들이 썼을 때 냄새가 난다는 거는 성분이 공기 중에 떠서 우리 몸으로 들어온다는 온다는 것인데요. 거죠. 맞아요. 이 염소계 성분들이 화학 성분이고 또 건강에 좋지는 않습니다. 사실 또 그런 염소계 표백제 또는 세제들이 대부분 소금과 근본적인 성분이 동일하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요즘엔 실제로 소금을 넣어서 만든 제품도 많이 나오고 봤어요. 있지만 소금이 들어간 이렇게 써져 있는 거. 네.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또 똑같은 염소계다. 염소계죠. 그래서 오늘처럼 소금을 이용해서 맞는 클리너를 만들 수 있으면 정말 건강에 도움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특히 요즘철 이 장마철에 왜 그 막 물때들 많이 끼잖아요. 맞아요. 이런 것도 제거가 가능한 거죠. 물때 제거 최고입니다, 최고. 네, 진짜로. 거기다가 요즘에 옷 입고 나면은 뭐 겨드랑이나 이런데 땀이 굉장히 많이 차잖아요. 목뒤랑 막 네. 등, 요즘은 네. 등까지. 맞아요. 막 아니 소매. 맞아요. 정말 겨드랑이 때문에 빨래를 해야 돼. 솔직히. 그래야지 그 얼룩 다른 데는 질까 봐. 괜찮은데. 얼룩질까 봐. 이게 또 여기만 잘 안 지워지더라고요. 맞아요. 누래지잖아. 네, 그렇게 누래지는 거 싹 없앴습니다. 오. 지금 소금 네.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과탄산소다 이렇게 필요합니다. 저 다 우리 집에 있는데. 네, 다 있으시죠, 요즘에. 네. 자, 소금 한 스푼 네. 물에다가 풀어주시고요. 네. 그 다음에는 과탄산소다를 넣어주시는데 네. 과탄산소다 3스푼. 3스푼. 네네. 저게 과탄산소다가 좀 물이 따뜻해야 잘 녹더라고요. 네네. 미지근한 물에도 잘 녹는데 네. 따뜻할수록 더 잘 녹아요. 그리고 과탄산소다를 이렇게 섞을 때 네. 산소가스가 나올 수 있는데 흡입하시는 것보다는 환기가 좀 잘 되는 곳에서 하시는 게 좋고요. 과탄산소다는 알칼리가 좀 세니까 장갑을 꼭 끼고 만져주시길 바랄게요. 자, 이렇게 잘 섞은 다음에 나 성질 급해가지고 저거 손으로 막 했더니 손가락에 주름이 네. 맺히더라. 우선 이렇게 아까 조심하세요. 말씀- 장갑 꼭 끼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티셔츠를 준비해봤습니다. 네. 이 부분 겨드랑이 부분 보면은 누렇네. 누렇잖아요. 네. 네. 요걸 한번 세척을 한번, 예. 담가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그냥 담가서. 담그기만 그리고 해요? 원래는 이렇게 담가서 네. 30분 정도만 놔두면 자기가 스스로 일을 해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아까 이쪽 겨드랑이 네네네. 벌써 누래졌어. 오 마이 갓. 자. 오 마이 갓, 진짜. 네. 아니, 진짜 눈에졌네. 다 본 거니까. 어머, 난 저 색깔 파인애플 콜피스인 줄 알았어. 아이고야. 네네. 자, 지금 벌써 빠졌네, 좀. 우와, 신기하다. 네. 아니, 벌써 물 색깔이 변했잖아요. 네, 물 색깔이 변하면서 지금 빠진 게 보이시잖아요. 네. 집에서는 그냥 30분 정도 물에다가만 담가 놓기만 하시면 됩니다. 아니 가끔 그 티셔츠 아끼는 티셔츠 그 입다 보면은 이렇게 누렇게 변해가지고 안 그러니까 빠지니까. 나도 모르는 새에. 아니, 그리고 저기 겨드랑이뿐만 아니라 여기 지금. 목 뒤에 목 까맣대. 뒤에도. 그래서 맞아요. 뭐, 그래서요. 저기 뭐야. 삶아도 그게 안 없어지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하면 없어질 수 있다는 네, 얘기예요. 없어질 수 있어요. 그리고 30분 정도 담가 놓기만 하시면 됩니다. 따뜻한 물에 담가 놓으시면 훨씬 더 효과적이에요. 혹시 소금 한 주의할 스푼. 점은 없을까요? 주의할 점은 네. 맨 마지막에 예. 헹군물에 식초나 구연산을 좀 써주시면은 더 깔끔하고 더 깨끗하게 빨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과탄산소다는 강알칼리성 물질이고요. 구연산은 산성이기 때문에 혹시나 남아있는 중화해주는구나. 과탄산소다를 중화시켜 주거든요. 그래서 맨 마지막 물에 식초 조금 또는 구연산 조금 넣어가지고 마지막 헹군물에 넣어주시면 더 깔끔하고 변색되지 않은 상태로 오래. 오래 깨끗하게 입을 수 있습니다. 집에 가서 한번 해봐야겠다. 그러니까요. 예, 목에 있는 그 누런때가 안 지워지는 와이셔츠가 하나 있거든. 네, 네. 그거 한번 해봐야겠는데. 그거 해보세요. 그거 네. 진짜로 돼요, 되긴 진짜 돼요. 돼요. 아니, 근데 저기 권 선생님은 집에서 살림 잘 안 하시죠? 아니, 아까 찐 리액션을 봤어요. 저기서 딱 해서, 저렇게 해서 누런 게 딱 빠지는 거 보더니, 우와! 아니, 근데 이제 혹시 주의할 점이 있을까요? 네. 얘기해 주시고 싶은 게 있을까요? 주의점이라기보다는 사실 우리가 피부 면적이 매우 넓다 보니까 예. 섬유유연제 그리고 세탁 세제 이런 걸로도 우리 피부로 다 흡수되는 있죠? 게 너무 많습니다. 화학 성분이 굉장히 많은데 오늘 저도 배워갑니다. 소금과 과탄산소를 이용해서 세제를 사용해서 빨래를 하고 그러면 친환경적이고 몸에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소금이 굉장히 귀한 거였네. 아, 세상에서 하는 역할이 정말 많구나, 소금이. 자, 오늘도 여러분께 보내드린 정보가 여러분께 또 꿀팁이 되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오늘 자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지현 씨. 네. 저는 이제 주부가 아니니까 체감이 안 되는데 요즘에 물가 어때요?
알뜰 교통카드라는 게 또 있어요. 알뜰 교통카드. 실제로 비용으로 따지면 45회분의 비용으로 60회를 이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저도 똑같이 무제한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35,000원 정도를 내고 있거든요. 에어컨이나 보일러나 차량이나 마찬가지로 갑자기 출력을 올릴 때 요금이 많이 올라가거든요. 일단은 전기 요금을 아끼시는 데는요, 기억하실 게 뭐냐? 바로